복잡한 시장을 풀어내는 투자 인사이트 머니리포트의 김전입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요, 극심한 변동성을 대응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권희 대표님 모시고 지금의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전략 방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위즈웨이브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제가 증권회사를 그만둔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 뒤로 이제 강연, 방송 위주로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되게 복잡하고 2,000포인트, 2,200포인트에서 거의 9,000포인트 근처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불행하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런지를 조금 이제 좀 설명해 드리려고 애쓰고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증권 업계에 오랫동안 몸을 담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빠르게 증시가 상승한 건 좋지만 너무 변동성이 심합니다. 이렇게 변동성 장세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변동성 장세는 항상 나오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800포인트 근처까지 갔다가 올라오는 것도 봤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국면에서도 우리가 급락이 나갔다가도 급등하는 것도 봤었는데, 이번 상승이 조금 더 의미 있는 거는 이제 숫자가 좋아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갑작스럽게 좋아지는 모습이 이제 작년 9월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속도를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쫓아가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더 심하게 나왔고, 지수는 많이 올라갔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코스닥의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오히려 거꾸로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모두가 행복하진 않는 시장이고요. 근데 이제 수치로 보면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 26년도를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게 72%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쏠림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인정을 좀 하셔야 되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타 업종들이 그러면 성장률이 나빴냐라고 보면 영업이익 증가율로 보면 그래도 한 40%, 40에서 한 60%까지 종목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 60% 정도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같으면 그 정도의 그 영업이익의 상승률이면 사실은 다른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한쪽으로 너무 이제 400%, 500%씩 성장하는 두 기업이 이제 시가총액 상위 1, 2위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자금이 좀 많이 쏠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점차 좀 해소가 되는 국면으로 가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여전히 이제 내년까지 쭉 우상향할 그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코스닥이라든지 소외됐던 종목들도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올해 내내 변동성은 있었지만 그래도 펀더멘탈이 탄탄하면 이 낙폭을 금방 다 회복하고 더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기분 좋게 코스닥 쪽에 좀 수급이 많이 쏠리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오늘의 코스닥의 상승이 단기적일까요? 아니면 이제 본격적인 시작일까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이제 최근에 이제 업계에 있는 이제 후배들이랑 선배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코스닥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우리가 나눴었어요. 근데 진짜 예상하지 못하는 날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998년인가요? 7년인가 그때 처음 시작했을 때 1000포인트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97년이겠네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30주년인데 30주년인데 여전히 1000포인트가 안 되고 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해소되기를 좀 바라는 면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 이제 코스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회사들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좋은 기업은 나가고 여전히 이제 안 좋은 기업들만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약간 이브리그의 그런 이제 인식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펀더멘탈로 계산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 지수가 코스닥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적이 나오는 게 반도체 소부장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실적이 그닥 잘 나온 데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으로 계산하기도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숫자가 명확하게 보이는 쪽으로의 자금 이동이 조금 그동안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오히려 지금 녹화 당일날은 코스피에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쉬니까 오히려 이제 코스피 내에서도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코스닥에도 오랜만에 훈풍이 좀 부는 모습을 보여서 이런 순환매가 중간중간에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여전히 좀 좋은 시장의 흐름을 좀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조정을 받을 때는요.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뭐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네.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지금 단순히 이제 뭐 애플의 노이즈라든지 뭐 치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뭐 여러 가지 이유는 갖다 붙이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좀 많이 올라서 좀 쉬어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급적인 요인들도 여전히 이제 뭐 리밸런싱 자금들이 좀 팔아야 되는 부분들도 여전히 있고, 근데 리밸런싱은 주가가 안 올라가면 또 안 팔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당분간 조금 쉬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사셨던 분들은 이제 막 접근을 했다든지 근래 이제 사셔서 물리셨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뭐 삼성전자가 장중에 한 5%, 뭐 하이닉스가 한 5% 이상 빠지면 오히려 그때는 저는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변동성이 커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팔아야 되는 물량들이 많은 것도 있고, 거기에 지금 ETF라든지 심지어 이제 2배짜리 ETF가 우리나라에 상장된 거 가지고 이제 비판이 많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거는 해외에서 뭐 3배짜리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바이낸스 같은 데서는 거의 이제 옵션 같은 걸로 거래를 해서 뭐 10배, 20배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 왜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들 보고 그걸 만들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인기의 척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 그다음에 마이크론의 상승의 가장 큰 악영향, 뭐 이제 손해를 본 쪽이 코인 시장이라고 보면 되죠. 예, 오히려 가상화폐 거래가 지금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 그렇죠. 그쪽보다는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투자하는 게 더 돈을 벌기가 쉬워라고 이제 판단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부분에서는 이게 뭐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일 수는 있겠지만 또 한번 이제 거쳐가야 되는 과정,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하반기에도 이제 반도체 쪽에 수요가 탄탄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마이크론의 실적도 나왔고 이제 곧 이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잠정 실적도 발표가 될 텐데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어떤 지표를 보고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뭐 지표라 할 건 없고요. 이제 영업이익률이 얼마큼 나오느냐, 뭐 그다음에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인데. 지금도 이제 그 요즘에 어떤 통계가 나오냐면 뭐 무게 킬로그램당 뭐 디램의 가격. 근데 이제 제품마다 가격이 틀리니까 이제 그냥 퉁쳐서 그냥 전체 디램 판매량에 그다음에 그 디램 판 양이 있겠죠. 그 이제 무게와 그다음에 가격의 흐름을 보여주는데 그 각도가 거의 85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건 지난 분기보다 마이크론 실적을 보면 마이크론이 이제 3, 4, 5월 달에 이제 실적을 발표한 건데 그 전에 이제 12월, 1월, 2월, 1월, 2월이잖아요. 그 전 분기가 거기는 2분기, 이번이 3분기인데 네. 2분기 대비해서 디램 같은 경우는 한 60% 이상, 60한 1%, 2% 정도 가격이 상승된 걸로 보이고, 그다음 낸드 같은 경우는 80% 이상 올랐습니다. 그게 전 분기 대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추정치를 보면 대부분 50% 정도로 잡았어요. 더 상회했네요. 근데 50%보다 더 상회를 했고요. 특히 우리는 이제 4, 5, 6이죠. 이제 4, 5, 6을 보면 6월 달에 더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마이크론보다 이제 그 가격 상승률이 더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6월 수출입 데이터가 이제 7월 1일이면 나올 텐데 이제 전 동기 대비해서 100한 뭐 5, 60%가 나온다라고 하면 가격 추정치는 더 올라갈 거예요. 아마 예상 이제 실적은. 그래서 이제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 뭐 다음 주까지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이 목표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들이 특히 많이 나올 거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충당금을 제외하고라도 이제 노조와 협상했던 부분들 그걸 제외해도 적어도 85조에서 90조는 나오지 않겠냐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 50조 넘었다고 깜짝 놀랐는데 이번 분기에는 거의 90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률이 만약에 확인된다라고 하면 또 한 번의 랠리는 나올 수 있을 거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전망이 27년도 상반기까지 뭐 계속 올라갈 거냐 가격이 아니면 꺾일 거냐 이제 이런 논쟁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만 여전히 이제 가격은 얼마나 가격이 높으면 애플이 뭐 창신 메모리랑 하겠다라고 이제 뻥카 아닌 뻥카를 치고 있고 예. 그냥 거기 사실은 이제 창신 메모리 그거 허가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예, 여전히 안 해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해줘도 창신 메모리에서 파는 디램이 삼성전자보다 싸지 않아요. 한 10% 쌉니다. 아,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요? 예, 근데 막상 애플이 산다라고 하면 제가 다 받으려고 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 그쪽도 중국 내 수요도 맞춰주기 어렵기 때문에 애플까지 줄 물량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어떻게 보면은 협상의 카드를 하나 내기 위한 수단인 걸로 보이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오늘 이제 노이즈가 생겨서 빠졌다라고 하면 기회인 거죠. 그래서 여전히 치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여전히 대안이 없습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안 사가고는 어쩔 수 없는 지금 이제 가불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이제 이번에 이제 마이크론 이제 CTO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니들 때문에 내가 증설을 못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격이 비싸진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플한테. 너희들이 장난쳐서 애플이 예전에 무슨 장난을 쳤냐면 삼성전자에도 이만큼 달라 그러고 하이닉스에도 이만큼 달라 그러고 마이크론한테도 이만큼 달라 그래요. 네네. 자기가 필요한 거에 3배를 주문해 놓고 나중에 취소해 버리는. 예,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양 무슨 짓을 했죠. 예. 예, 그런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번엔 역공을 좀 당하는 걸로 보이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애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예, 본인들이 갑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을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국어를 해서 받아가야 될 정도인데 본인들이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 얘기는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지금 바이들 구매하는 사람들 대비했을 때 훨씬 더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선택을 받아야 되는 존재.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그 엔비디아에서 베라루빈이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AI 반도체를 내놨는데 그때 이제 베라가 이제 CPU예요. 그다음에 루빈이 이제 GPU 개발 GPU를 이제 루빈이라고 하는데 베라 쪽에 지금 원래 탑재하기로 했었던 소캠 양을 줄였습니다. 네. 예, 그게 뭐 야 이제 그 반도체를 절반밖에 안 쓰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그것 때문에 흔들렸잖아요, 주가. 지난주인가 뭐 그랬었죠. 예, 근데 그런 거가 이제 해석을 참 이제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저는 그거는 거꾸로 해석한 거죠. 근데 나중에 며칠 지나니까 맞아 이게 반도체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야. 그러니까 디램을 다 채워서 팔려니까 다른 것들은 이미 다 채워졌는데 디램이 없어서 그러면 소캠 방식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업그레이드를 해. 그래서 반도체 양을 줄인 겁니다. 그는 이제 LPDDR을 기다리다가 CPU랑 GPU를 못 팔면 안 되죠. 그러니까 렉을 통째로 팔아야 되는데 반도체 좀 부족하다고 자꾸 기다리다 보면 자기들이 물건을 못 팔아요. 근데 소캠은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그 그래픽 카드 꼈다 뺐다 하듯이 메모리를 꼈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때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우리가 디램이 좀 여유가 생기면 가서 꽂아줄게.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의 부족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뭐 수요는 탄탄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도 뭐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사람들의 눈높이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사실 85조, 90조도 어마어마한 실적의 수준인데 너무 눈이 높아지다 보면 에게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주가는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PER이 삼성전기처럼 삼성전기가 한 70배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70배, 80배 PER 기준으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그렇게 올라간 적이 없어요. 지금도 6배, 7배 이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0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면 지금 마이크론이 거의 9배, 뭐 8배, 9배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지금 주가가 만약에 빠진다, 물량이 뭐 줄어든다, 뭐 아니면 가격이 너무 눈높이가 높아서 그걸 못 맞추면 줄어들지 않겠냐 일시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상 여전히 그것들은 해소하면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주가는 여전히 높아져 있지만 네. 예, 사실은 가치는 점점 낮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만 원일 때 밸류에이션보다 지금 더 쌉니다.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죠.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영업이익률이 꺾이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대치에 일시적으로 못 미치면 그러면 가격이 빠지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대치에 못 미치면 당연히 빠질 겁니다. 주가는. 근데 그 다음 분기에 기대치가 높아지면 또 올라가겠죠. 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가격의 상승률은 더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도 더 견고하고 심지어 이제 마이크론 회장이란 마이크론 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시작도 안 했다. 오. 네, 그러니까 이제 9회 말 기준으로 보면 2회 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론이 약간 좀 강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여전히 근데 반도체 애널리스트들도 본인들이 확인하면서도 계속 놀래는. 그래서 보고서들이 계속 이제 후행하듯이 나오는데 지금 삼성전자 거의 평균 목표가가 한 50만 원 이상에 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적어도 350에서 400 사이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업사이드 폭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마이크론의 실적에서도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장기 공급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앞으로 장기 계약 공급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더 좋아질 일이 계속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일단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게 중요하죠. 디램이 한동안은 이제 아까 애플 사례처럼 주문했다가 취소해서 기껏 증설해놨더니 재고가 쌓이고 맞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한 1, 2년은 돈을 잘 벌다가 1, 2년은 폭락을 해서 적자가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했고요. HBM이 뜨기 전에 SK하이닉스가 사실은 부도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다음에 키옥시아 지금 현재 일본에서 시총 상위 1위인데 시총 1위까지 올라갔는데 키옥시아는 어떻게 팔아야 되나 할 정도로 부도 위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 보고 제발 인수해달라고 할 정도로. 근데 SK하이닉스도 본인도 힘드니까 인수를 못했죠. 예, 근데 지금 그런 회사들이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가 장기 계약을 체결한다. 뭐 LTA라고도 하고 마이크론에서는 SCA라고 합니다. 이제 전략적 소비자, 전략적 고객에 대한 계약 이런 뜻인데. 지금 SCA의 내용을 보면 마이크론에서 발표한 거 공식적으로 16개 업체랑 체결을 했고 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작은 업체들 물량을 조금 가지고 있는 업체들한테는 5년 계약하는데 가격을 정해버렸어요. 그냥. 그러면 가격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떨어져도. 그리고 이제 많이 사갖고 가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한테는 밴드를 줬습니다. 밴드가 하단과 상단이 있는데 그 하단과 상단의 범위가 되게 짧아요. 그 얘기는 안정적으로 본인들이 돈을 벌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고 앞으로 매출의 한 50%는 그걸로 가겠다. 근데 이제 SCA라는 것들 내용을 보면 페널티 조항이 굉장히 강해서 중간에 취소를 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한 20% 이상의 선급금을 내야 되고 기간 내에 물량을 안 찾아가면 그냥 다 과금하는 형태 이렇게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도 LTA라는 방식이라고 지금 계약을 하는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3년에서 5년, 이제 SCA는 한 5년 정도까지 잡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3년에서 5년 정도 기간을 잡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격은 픽스하지 않고 큰 고객들은 밴드를 정하겠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는 허수 주문이 들어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완전 확실한 것만이죠. 네, 확실한 것만. 이게 이제 TSMC 모델인데 물량을 받아놓고 증설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증설 계획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우린 부지만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공장을 하나씩 짓는 형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수요가 많으면 이번에 이제 용입 햅을 10년 앞당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계획인 거고 그리고 이제 전라도에다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중장기 계획을 세운 거고 그때 대응하는 거는 이제 기반 시설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공장을 하나씩 필요할 때마다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텄닦기 작업하는데 한 2년 걸려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가격이 빠질 일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가격이 만약에 정체가 되더라도 Q가 증가하면서 매출이 폭증하는 형태.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다 당분간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거고요. 그럼 메모리 수요가 그만큼 뒷받침되냐가 또 문제죠. 근데 우리가 지금 LLM이라고 해서 이제 학습 단계 이제 그 AI를 봤죠. 챗GPT 3.5가 나올 때 그때는 GPU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에이전트 AI가 되면서 토큰 얘기 나오면서 메모리가 중요하다. 한마디로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없으면 애들이 똑똑해질 수가 없어요. 네. 기억을 잘해야 되죠, 그죠? 근데 기억을 많이 하려니까 메모리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거야. 근데 거기에 지금 피지컬 AI 시대가 좀 있으면 또 도래합니다. 그럼 이게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가기 때문에 쌓이는 물량, 필요한 물량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특히 이제 로봇 같은 경우, 이제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기존에 들어가는 이제 AI 반도체 그 렉에 들어가는 거에 거의 한 10배?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요는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간에 뭐 약간의 잡음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네. 큰 흐름으로 이게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28년, 30년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반도체는 역시 메모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AI가 나오기 전에는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다 이런 얘기들 그렇죠. 정말 많이 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산업이 커지면서 뭔가 사이클에 대한 의미는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고 이게 점점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 장기 공급 계약도 있고 네. 수요는 여전히 탄탄한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짧게만 놓고 본다면 올해까지는 여전히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럼 올해 끝나고 2027년, 28년에도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지게 될까요? 네, 그렇죠.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요. 지금 27년 상반기까지는 증설 물량이 없어요. 그러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겠죠. 네네. 27년도 하반기나 돼야 용인 팹이 조금 열릴 것 같아요. 일부 라인이. 그리고 이제 P4 라인이 조금 이제 가동이 될 거고 그러면 조금 채워집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지금 급하게 대만에 짓고 있는 대만의 기존 공장을 사가지고 그걸 이제 리노베이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물량이 조금 늘어나기 시작하는 게 28년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7년도 한 하반기 그러면 27년도 상반기까지는 가격이 급속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27년도 하반기에는 가격이 조금 정체가 되겠죠. 대신에 그럼 뭐가 늘어나냐? 물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LTA 아까 맺은 거 그다음에 SCA 맺은 거대로 공장을 더 짓는다라고 하면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떨어져도 아마 약간의 하락폭 근데 그 이상의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은 더 방어가 되면서 주가는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TSMC가 PER을 몇 배 받냐면 25배 받습니다. 네. 버는 돈 곱하기 25배. 삼성전자가 올해는 TSMC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거예요. 근데 밸류에이션이 낮을 뿐이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예전에 TSMC가 걸어왔던 길이 뭐냐면 10배, 15배, 20배, 25배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P와 Q, 그러니까 한마디 PER과 EPS가 동시에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지금 현재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모습이다라고 보면 앞으로 중장기로 봤을 때는 저는 생각보다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단순히 지금 현재 예상 실적 대비 27년도 예상 실적 대비해서 15배 받으면 주가가 85만 원입니다. 근데 많이 남아 있네요 아직도. 룸이 훨씬 많이 남아 있죠. 네. 근데 중간에 이제 여러 잡음들이 있고 뭐 메모리가 비싸면 안 사다 사는 쪽에서 구매를 덜하고 소비가 줄어들지 않겠냐. 뭐 휴대폰, 뭐 PC 이런 얘기 하는데 휴대폰 PC는 전혀 상관을 안 합니다. 애플이 2억 대 파는데 뭐 갑질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니네들 그럼 1억 대만 만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 용으로만 만들어도 지금 그게 훨씬 비싸거든요, 가격이. 그쪽으로만 납품을 해도 지금은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흔들릴 때 고점에서 흔들리니까 되게 막 불안해하시는데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당분간은. 그건 기술적인 요인으로 빠지게 되면 한번 조정받으면서 계속 가는 형태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산업단에서는 우호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지만 저희가 하반기에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막 국민연금 매도한다, 금리 올릴 수도 있다, 외국인 매도한다 막 이런 잡음들이 좀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유동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거시 매크로의 문제가 생기면 주가는 흔들릴 수 있는데 뭐 그거보다 저는 오히려 그 미국의 이제 중간 선거, 그게 더 이슈가 더 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공화당이 집권을 못하면 다반수를 못 얻으면 오히려 정치적인 불안 때문에 주가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죠. 미국발 악재로 우리나라가 좀 쉬어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금리 인상은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오히려 지금 내려갈 올해는 아마 못 올릴 거고 내년에는 오히려 인하한다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경제 지표들이 되게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고용은 깨지고 있고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물가가 지금 유가 때문에 걱정했는데 유가는 급속하게 빨리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전쟁 전에 66불이었는데 지금 70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69, 70 왔다 갔다 한다는 건 WTI 기준으로 이런 거는 거의 다 해소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이제 유가가 내려오기 시작하면 물가는 더 안정될 거고 그동안 이제 연준 위원들 이제 은행가들이나 경제학자들은 물가만 좀 튀면 금리 올려야 된다고 난리를 쳐요.
근데 항상 그들이 항상 금리를 올리고 나면 경기 침체가 와. 예, 그래서 좀 바보 같은 짓들을 계속 하죠. 이번에 EU 같은 경우도 ECB도 또 금리를 올렸고 그게 왜 그러냐면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유일하게 물가랑 고용지표 이제 맨데이터까지 두 가지 데이터를 같이 고려하는 데가 미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올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중앙은행 총재하는 거 되게 쉬워요. 그냥 물가 많이 올라가면 금리 올리면 됩니다. 기계적으로. 예, 그 아무나 할 수 있고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짓을 하고 있어요 항상. 예, 그래서 항상 자기들이 역풍을 맞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ECB가 금리를 올렸습니다. 좀 지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뭐가 왔냐면 유럽발 재정위기가 왔죠. 예, 그러니까 멍청한 짓들을 계속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들은 물가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수요가 증가해서 물가가 올랐을 땐 금리를 올리는 게 맞는데 단순히 그냥 공급망의 훼손이라든지 전쟁 이슈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올라온 거는 오히려 잘못 올리면 경기 침체가 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근데 오히려 미국은 조금 더 그거를 이제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섣불리 올리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 지금 케빈 워시에 대해서 되게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이번에 약간 매파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파적인 게 아니라 기존 연준 위원들을 어떻게 보면 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네네. 니들 떠들고 다니지 마. 뭣도 모르면서. 이제 투명성을 좀 지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동안 연준이요. 2008년 금융위기 이제 버냉키 체제 때부터 계속 이제 앞으로 점도표도 알려주고 우리 앞으로 이제 GDP 성장률이 어떻게 될 거다 경제 전망도 내놨는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맞지도 않는 왜 지표를 자꾸 내놔서 시장을 교란시키냐. 네네. 그리고 연준 위원들 뻑하면 나와서 인터뷰 막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장 흔들리고 막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죠? 매파적인 단어가 몇 개 나왔나 이런 것도 막 그렇죠. 세서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성명서 볼 때 다 지워버렸죠. 예. 그래서 아주 짧아졌죠. 그 얘기는 앞으로 케빈 워시는 지금 TF팀을 5개 만들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명분을 만드는 거고요. 결국에는 약간 소극적이고 시장에 이제 그러니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연준을 만들겠다라는 의지예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금리를 올릴 가능성보다는 저는 거꾸로 연말에 내리거나 네네. 아니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매크로 이슈는 그닥 걱정하지는 않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악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은 있죠. 트럼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미국 정치가 불안해지면 약간 좀 흔들릴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려는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거보다는 AI 산업에 대한 발전은 누가 집권을 하던 미국이 재밌는 건 바이든 정부 때 우리 생각해 보시면 바이든 정부 때 우리가 편했나요? 안 편했죠. 네. 그때도 똑같이 우리나라를 압박했습니다.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그다음에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큰 기조는 똑같아요. 그들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똑같고 그런데 그걸 방법을 어떻게 쓰느냐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또 방법이 바뀌면 힘들어지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약간 걱정하긴 하지만 그걸 무사히 잘 넘어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난달에 젠슨 황이 한번 또 한국을 방한하면서 네이버, LG전자 이런 여러 다른 기업들에도 혹시 수혜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약간 3일천하로 끝났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 젠슨 황의 이번 두 번째 방안은 어떤 의미가 있었고 이제 앞으로 또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가 다른 기업들을 바라봐야 될까요? 근데 우리 1차 간부 회동을 잊어버렸는데 네. 그때 삼성전자 주가 되게 안 좋았죠. 그 당시에. 네. 네. 왔다 가고 나서 폭등했죠. 예, 한 몇 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젠스랑 CEO가 그럼 1차 때 왜 왔냐 생각해 보면 메모리가 부족해서 왔습니다. 포장을 이것저것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반도체 더 달라고 징징거리러 온 거예요. 대신에 그냥 달라고 안 줄 것 같으니까 정부에 딜을 한 거죠. 네. 예, 니네 정부에도 한 5만 장 주고 현대차에도 5만 장 주고 내가 다 줄 테니까 25만 장을 풀어줄 테니까 제발 나한테 칩을 먼저 줘. 이거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왜 왔을까요? 이번에도 똑같은 일. 이번에도 피지컬 AI에 대한 데이터를 달라고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젠슨랑 CEO는 중국과 어떻게 해서든지 거래를 하고 싶고 중국에서 데이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원천 차단돼 있죠 지금. 네. 그러면 대안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데이터를 안 주기로 유명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과 같이 피지컬 AI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고 그 여건도 되게 잘 갖춰져 있죠. 현대차 그룹, LG 그룹이 로봇 만들어 그러면 다 만들 수 있는 밸류체인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피지컬 AI 그다음에 제조업의 역량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뛰어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모으는 데이터가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예요. 하다못해 이제 예를 들어보면 중국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통 질서 잘 안 지켜요. 돌발 상황이 되게 많죠. 네네. 사람들이 물론 이제 요즘에 지난번에 제가 얼마 전에 올해 초에 한번 갔다 왔을 때는 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한 10년 전보다는. 예, 신호등도 잘 지키고 예, 신호등이 잘 안 지키니까 육교로 만든 것 같아요. 육교도 많이 만들어 놓고 했는데 지금 양질의 데이터 우리나라는 되게 이제 그 준법 정신이 투철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하다못해 자율주행 데이터를 모아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예, 그래서 양질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제조 역량까지 같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LG 그룹이 로봇 사업을 꾸준히 준비를 해왔던 터이기 때문에 두 회사와의 협업을 오히려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회사들은 네이버는 건물 하나를 다 로봇이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확장시킬 거냐?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제 미국의 이제 코어위브 같이 코어위브가 네오클라우드 업체 중에 떴던 이유가 뭐냐면 엔비디아가 10% 지분 투자를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네이버에 엔비디아가 지분 투자를 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네. 그럼 아시아권에 있는 AI 팩토리 회사로 네이버를 낙점한 걸로 보고 그다음에 한 건물에다 이걸 구현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봐서 견학을 하고 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젠스랑 CEO에 와서 뭐 3일 천하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그렇죠. 단기간에 그런 이벤트만 보고 들어가셨던 분들이 주가를 올렸다 떨어뜨렸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다 최근에 또 LG 구광모 회장이 다시 또 엔비디아를 갔었죠. 한 30명 데리고. 그럼 뭔가 하니까 사연이 생기겠죠. 예, 사연은 생길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려 계신 분들도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사고 한번 치겠죠. 우리는 항상 이 빌드업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항상 그렇죠. 뭐가 있으면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오르기를 좀 바라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계획 세우고 만났다고 해서 이게 정상회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들이 만나면 국가 정상들이 만나기 전에 이미 합의 다 해놓고 마지막에 사인할 때 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기업 간에 서로 간복이죠. 네. 예,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뭘 얻고 내가 너한테 뭘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간보는 중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거고요.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에 현대차에 안 만났죠. 젠스랑 CEO를. 왜 안 만났을까요? 쟤 또 나한테 뭐 달라고 졸르러 왔구나. 그거 안 만난 거죠. 예, 그래서 왜 안 만났지? 젠스랑을 왜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젠스랑이 을입니다 지금. 갑이 아니라. 그렇죠. 예, 근데 을인데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많은 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는 이미 현대차랑 삼성전자는 이미 받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쟤 만나봐야 또 집 더 달라고 그러겠지 뭐 이거밖에 없고. 예, 그 다음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쟤 또 로봇 사업 우리랑 같이 하자고 막 징징거릴 텐데 나는 독자적으로 하고 싶고. 예, 그래서 현대차는 이 엔비디아를 약간 좀 견제하죠. 예,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안 만났으니까 뭐 안 되나 보다. 예, 이러니까 PC방 가고 이러니까 또 철저히 사업가 입장에서 좀 그렇죠. 생각을 해야겠네요. 예, 사업가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무조건 만난다, 뭐 엔비디아랑 무조건 같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을 잘 이용해야죠. 그래서 지금 로봇 생태계가 테슬라가 애플 형태로 독자적으로 이제 약간 좀 고립적인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처럼 지금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런 쪽은 이제 안드로이드 제품 개방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 진영이 또 대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오픈 AI가 상장을 좀 뒤로 연기한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있으니까 연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지금 상장하면 1조 달러를 못 받으니까 기업 가치를 더 받으려고. 예, 기업 가치 더 받으려고 떼쓰는 거고. 지금 이것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또 빠진다. 얘네들 상장 그러니까 IPO 미뤄지면 투자가 지연되고 반도체 덜 사가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너무 기우다. 예, 이게 뭐냐면 본인들이 돈이 여유가 없으면 바로 상장하겠죠. 예, 8천억 달러여도 상장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1조 달러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스페이스X가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밀리면서 IPO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그쪽으로 자금이 많이 갔죠. 근데 나까지 들어가서 나눠 먹으면 이게 평가를 많이 제대로 못 받겠구나. 그런 판단을 하는 거고 이거 그리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올해 또 상장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같이 준다라고 하면 또 상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논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한 산업이 생겨나고 이게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그 안에서 크고 작은 잡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AI와 관련해서 가장 큰 잡음은 수익성 그래서 낼 거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이슈, 이 잡음은 계속해서 생겨날까요?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지겠죠. 뭐 지금도 엔트로픽은 이미 올해 한 엔트로픽 CEO가 올 초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회사가 올해 10배 성장할 겁니다 그랬는데 예, 6개월도 안 지났는데 80배가 넘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미 벌써 흑자 전환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비상장 회사니까 정확하게 얼마를 벌었다라는 건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엔트로픽은 몸값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네. 근데 오픈 AI가 아직 돈을 못 벌고 있긴 한데 지금 구글 같은 경우도 돈을 잘 벌고 있고요. 지금 근데 왜 유상증자하고 왜 자꾸 회사채 발행하냐? 네. 예, 땡길 수 있을 때 돈 땡겨 놓는 겁니다. 예, 그 실타 마련해야 되는 거고 미국 투자자들은 한 13년 동안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 내가 돈을 들여서 투자한다?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맨날 설계도나 그려주고 예, 그다음에 아이디어만 있으면 돈을 벌었죠. 예, 플랫폼 좀 만들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몇 개 만들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단계가 지났죠. 그래서 미국의 GDP 성장률은 지금 투자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르면 돈을 못 벌면 도태되는 회사들이 생기겠죠. 예, 근데 그러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뭐 이러는데 우리나라 제조업 대비 부채 비율 따져 보면은 미국의 지금 빅테크들은 부채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빚을 더 많이 낼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빚내서 투자해서 돈 벌어서 갚아야죠. 예, 그게 선순환 과정이 들어가는데 아마 빠르면 6개월, 뭐 길면 한 1년 정도 걸릴 가능성이 있고, 근데 그게 눈에 보이면 더 이상 걱정 안 하겠죠. 그러니까 AI 버블로는 초창기 HBM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주가가 좀만 빠지면 AI 버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을 좀 꼬매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옛날에 자꾸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마차가 다니는데. 차가 다니니까 같이 다니니까 말이 치이거나 마차가 불편하다. 그러니까 우리 차를 없애자. 차를 타고 다니면 안 된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 지금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20년, 30년 저도 이제 증권회사 20년 넘게 있었지만 그분들 중에 아직도 생각을 못 바꾸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00에서 9,000포인트까지 왔는데 아직도 옛날에 박스권에서 움직이던 시장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전히 반도체를 사이클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AI 산업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하게 보고 있다. 지금 닷컴 버블 자꾸 얘기하면서 비교를 하는데 인류 역사상 이렇게 빨리 주가가 올라온 건 닷컴 버블 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닷컴 버블이랑 비교하면 한 50분의 1? 닷컴 버블 때 성장하는 거에 AI는 거의 50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50분의 1짜리 가지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 AI는 지금 뭐 AI 에이전트 쓰세요? 지금 안 쓰시죠? 네. 저도 안 써요. 그죠? 이제 끼케야 뭐 이제 검색하고 네. 예, 좀 문서나 좀 만들고 좀 있으면 AI 에이전트를 다 쓰게 되고 그다음에 피지컬 AI까지 확대가 되는 게 완벽한 AI로 가는 거고 AGI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아무도 그걸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미국이 최근에 중국과의 전략적인 싸움에서 계속 다 밀리고 있는데 하다못해 군함 숫자까지도 다 밀리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기고 있는 건 데이터 센터. 예. 그래서 여전히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뭐 메타가 돈을 버냐 안 버냐 이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 인텔 봤죠? 네. 인텔이 망할 것 같으니까 미국 정부에서 지원해 주죠. 엔비디아 보고 압력 넣어서 너 지분 인수해. 투자해. 그다음에 본인들도 지분 사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AI가 만약에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망가지. 미국 전체 정부가 예, 발벗고 나서서 아마 투자를 도와줄 겁니다.
그럼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자의 관점에서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는 막 크게 돈을 벌지 못하고 주가는 좀 낮아져 있지만 이 기업에 좀 베팅을 해볼까? 아니면 이미 숫자가 찍히고 있는 기업에 그냥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어떤 전략이 각각 있을까요? 뭐 국내 투자만 한다라고 고려를 했을 때는 네네. 저는 여전히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절반 이상 들고 가야 된다. 예. 근데 안 그러면 계속 징징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만 없어. 네. 이러면서요. 예. 그래서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50% 이상 들고 가셔야 되고 반도체 장비를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장비요. 예, 장비는 근데 종목을 선택하기가 어려우니까 대표 종목을 사시거나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 위주로 돼 있는 ETF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보셔서 네. 지금 우리 증설 계획이 28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증설이 막 이루어질 텐데 그럼 주문은 한 올해 하반기, 뭐 내년 상반기부터 계속 주문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공용 장비 위주로 많이 가고 있긴 한데 공장을 계속 짓죠. 우리 계획을 보면 지금 거의 2045년까지 돼 있는 거예요. 좀 이따 뭐 발표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그러면 2045년 지금 26년이잖아요. 그럼 20년을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비주들은 20년 동안 좋겠죠. 네. 근데 반만 믿어서 우리가 한 10년은 좋지 않을까? 예, 생각하면 보수적으로 봐도. 예, 네. 그러면 우리가 뭐 10년까지 모르니까 뭐 한 5년 동안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예, 지금 장비주들은 한번 사볼 만하고 그러면 반도체 전체를 장비주까지 해서 50% 사실지 그건 결정하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50% 사고 반도체 소부장을 한 10% 사는 것들이 맞을 수도 있겠죠. 거긴 변동성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또 어떤 걸 사야 되냐? 다 AI랑 관련된 걸 사셔야 돼요. 전력기기 많이 빠졌죠. 네. 전력기기 지금 주문하면 3년에서 4년 걸려야지 줘요. 예, 그리고 765kV 같은 이제 변압기는 이제 스타트하는 겁니다. 올해부터 납품이 들어가요 이제. 미국도 이제 주 단위에서 전기를 해소를 못해서 텍사스에 있는 전기를 버지니아가 끌고 가고 막 그래요. 그러려면 고압 변압기가 필요합니다. 예, 압력을 높여서 보내야지 안 그러면 전기가 다 없어지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수요들은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면 전력기기 여전히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은 발전소를 빨리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태양광 엄청 깔고 있죠. 그럼 관련돼서 태양광 관련된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또 거기 태양광을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ESS 관련돼서 이제 2차 전지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게 ESS 때문에 그렇거든요. ESS가 자동차 2차 전지 파는 것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법니다. 그게 또 ASMT라고 해서 그 보조금을 받아요. 그래서 거의 20% 이상의 마진이 남습니다. 또 미국 시장에 한해서 그런데 지금 그래서 그 ESS 시장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성장이 더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주가는 점점 돌아설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년에 본격적인 성장은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조정 많이 받다가 오늘 갑자기 급등하죠. 아무 이유 없이 급등하는데 왜 다들 사고 싶었던 거죠. 예, 언제 살까 하다가 누가 사니까 갑자기 따라 사는 건 예,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기존에 잘 나갔던 조선방산원전 이쪽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예, 심지어 조선은 요즘에 HD 현대중공업은 엔진으로 발전하는 게 있는데 발전용 엔진이 있는데 그걸 지금 팔고 있죠. 아, 맞아요. 봤어요. 예, 힘센 엔진이라고 해서 그것도 아마 그 사업도 더 커질 겁니다. 지금 미국은 하다못해 지금 석탄 발전소까지 돌리고 있어요. 전기가 부족해서.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중국은 전기가 남아돌고 칩이 부족하고 미국은 전기가 부족하고 칩만 남아돈다. 근데 지금 칩도 부족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 뭐 살 게 되게 많아지죠. 또 어쨌든 AI가 묻어 있어야지만 이게 확산이 그렇죠. 될 수 있네요. 예, 뭐 그 외에 뭐 화장품이나 뭐 백화점이나 뭐 엔터나 그다음에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네. 본인들이 공부를 하셔서 그 안에서 내가 이런 것들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한 10% 정도에서 한 15% 정도 비중만 좀 담아 가시는 게 맞지 않나. 결국 그것도 실적을 기반으로 그렇죠. 해야겠죠. 예,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보시면 되고 바이오는 이제 모멘텀이 또 중요하니까 관련돼서 이제 기술 수출 이력이 있거나 네. 그동안 이제 계속 기술 수출을 해놓은 회사들은 이게 조만간에 이제 몇 년 지나면 다 로열티로 들어와요. 예, 그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기조로 지금 증시가 흘러가고 있다는 건 이해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시장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하지 않았던 투자자들도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변동성이 너무 그들에게는 낯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몇 년 된 저도 낯설어요. 네, 근데 그거 변동성에 너무 예민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이제 기사들 보면 코스피 신용잔고가 역대 최대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2,000포인트대랑 비교하면 역대 최대죠. 근데 9,000포인트 가 있는데 역대 최대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절대 금액은 높아졌지만 사이즈가 달라졌는데. 사이즈가 달라졌습니다. 네네. 예, 사이즈가 달라졌기 때문에 외국인이 1조, 2조 파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지금. 예전에 2,000포인트 때는 외국인이 한 2조만 팔아도 전체 시장이 흔들렸어요. 근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한 5조 팔아도 다 받아내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의 파이가 커졌다. 예,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커지는 과정에 빨리 커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불과 한 1년이 안 됐어요. 예, 본격적으로 반도체가 상승한 지 1년도 안 됐고요. 네네.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되게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딱 작년 9월에 가격이 5만 원대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6월 달이죠. 예, 근데 지금 30만 원대 있는데 불안해. 예, 6배가 올랐는데. 네네. 그죠? 하이닉스는 거의 10배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당연히 흔들림이 나올 수 있죠. 예, 제가 아무리 이거 밸류는 너무 싸니까 아직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조금만 흔들면 불안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불안해하지 마시고 예, 오히려 이런 것도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2,000포인트 박스피일 때도 지수가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여도요. 종목은 개별 종목은 10배, 20배 가는 종목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때도 10분의 1 토막 나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너무 이제 이런 그 단기적인 흐름에 예민하실 필요가 없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예,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히려 빠지면 기회. 네. 지금 초강세장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초강세장일 때는 하락할 때 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세장일 때는 상승하는 걸 확인하고 사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박스권에서도 상승하는 걸 확인하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전문가들이 올라갈 때 따라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박스권이나 하락 장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초강세장은 주요 종목들, 주도 섹터들은 빠질 때 모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빠질 때 사면서 계속 물량을 늘려가는 형태로 가셔야지 나중에 이제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 제가 그냥 농담 삼아 물론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삼성전자가 80만 원, 90만 원 간다고 생각하면 지금 못 사시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사도 2배가 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살 수 있죠. 근데 40만 원 가면 뭐 고점일 것 같아. 그럼 못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큰 그림을 좀 그려라. 네. 예, 너무 그 경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짧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그런 분들 얘기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일하는 게 더 중요하죠. 전업 투자자가 아닌 상황에는 그냥 일하시는 게 편하니까 차라리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버시고 주식은 부업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투자는 편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HTS 자주 보시고 뭐 MTS 자주 보시고 하지 마시고 좀 빠지면 야 싸졌네. 무슨 얘기하냐면 백화점에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20% 세일하면 빨리 사고 싶죠. 네. 근데 왜 주식은 20% 빠졌는데 왜 안 사죠? 예, 싸졌잖아. 내가 저기 37만 원에 막 사고 싶었는데 32만 원 되면 사야죠. 근데 37만 원 되면 사고 싶고요. 32만 원 되면 사기 싫은 거야. 맞아요. 이게 사람 마음인지라. 그걸 거꾸로 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주식은 늘 반대로 해야지 반대로 해야 돈을 됩니다. 벌더라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상반기와 하반기는 분명히 또 투자 전략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투자자분들이 어떤 자세를 갖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뭐 사반기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죠. 오히려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을 확인하는 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은 7월 달에 주로 발표를 많이 할 텐데 7월 중순 이후로 뭐 많이 발표를 할 거고 그다음에 소형주들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8월 달 들어서면 이제 8월 초, 8월 중순까지 한 광복절 전까지 해서 발표를 할 텐데 그 이제 회계가 끝나고 나서 45일 안에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실적이 좋은 애들은
그 전에 먼저 올릴 겁니다. 네. 깜짝 실적이 나오면 또 한번 움직일 거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순환매 장세 중에 내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갖고 있고 일부 갖고 있는 종목들 이제 개인분들의 뭐가 욕심이 많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먹고 나머지도 다 수익이 났으면 좋겠고 내 종목이 전체가 다 플러스였으면 좋겠다. 사고 다음날 바로 올랐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저기 여의도에서 30년, 40년 하신 분들도 그렇게 못해요.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사면 물립니다. 예, 제가 좋아 보이는 타이밍에 사는데도 물려요. 그래서 항상 나눠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마이너스가 내가 샀는데 마이너스 난 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나와서 뭐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도 나눠서 사라. 분할 매수. 네, 분할 매수. 팔 때도 나눠서 팔아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 내가 잘못하고 주식을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이제 내가 사자마자 올라가면 내가 실력이 너무 좋구나 이렇게 과신하셔도 안 되고, 예, 그러는 순간 바보 됩니다. 예. 그게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장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예. 저도 지금 뭐 맨날 얘기하지만 제가 잘해서 시장이 올라간 게 아니죠. 시장이 올라갈 때 제가 얘기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뭐 업종의 변화가 있을 거냐 크게 없을 겁니다. 크게 없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로의 쏠림 현상이 조금 완화되면서 다른 쪽으로 움풍이 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상승률 이제 왜냐하면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분기까지는 실적이 급격하게 올라오다가 3분기부터는 조금 느려질 수 있어요. 상승폭이. 그러면 주가도 당연히 올라가는 폭이 조금 천천히 가겠죠. 네네. 예, 그러면 지루하게 가면 1%, 2% 이렇게 움직이면 ETF 하라 그래도 안 해요. 2배짜리. 그렇죠. 예, 예. 네. 그리고 그러면 수익률을 더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옮겨가겠죠. 손바뀜.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포트에 꽉 차 있는 분들은 굳이 여기를 약간 덜어서라도 다른 데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도 많이 빠져 있고 좋은 회사들 찾겠죠. 네. 예, 그러면서 뭐 화장품주도 움직이고 뭐 백화점주도 움직이고 예, 뭐 2차 전지도 좀 움직이고 이런 시장이 좀 하반기에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권희 대표님과 함께 귀한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